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지난 시간서부터 제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강평본 상한론 전체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전에 압축해 놓은 제 글을 먼저 워밍업 하는 기분으로 저는 어떤 시각에서 강평본을 접근해 들어갔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 생각을 한번 피력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죠? 앞 시간에 이 태양 어떤 제강, 태양병의 제강, 그러니까 육경변증이라고 하는 것, 육경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육경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류학이다. 이 세상의 증상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외감이다, 내상이다, 뭐 그와 같은 병들을 어떤 방식으로 분류를 했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경서의 방식, 육경변증에 의한 방식이 최초의 분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후세 가서는 새로운 스타일로 많이 변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원 4대가 왜 획기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은 분류 방식에 있어서 이미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경 변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죠. 그런 것도. 자,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상한론이기 때문에 금원 4대가의 어떤 의안은 우리가 이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은 뭐 제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분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저 육경 변증의 의안이 여러분 요것도 보세요. 우리가 항상 글을 볼 때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 육경 변증이 무슨 뜻이죠? 육경에 의한 증후를 구별해 놓은 의안이다 이런 거죠. 여기 이 글에 요거는 우리가 지금 상한론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양 변증 맥 그리고 뭐 증, 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류학이라는 거죠. 자, 병증의 증후를 구별해 놓는다. 6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육경이라고 하는 명칭에 따라서 6가지 방법에 의해서 병증을 분류해 놓는다라는 뜻이 이 제목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비록 미지부 추로 하인지필이나 누구의 손에 기록되어진 것 또는 수필 이렇게 봐도 누구의 글에 나온 것인 줄 알 수는 없지만 아니 무슨 소리냐 이한영 씨 당신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육경변증은 중경이 한 건데 이게 왜 누구 손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느냐 저는 이것을 의심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상한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다 의심을 하면서 그 의심에 대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그동안 생각해 놓은 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로 저는 어느 정도까지 의심을 하냐면은 과연 중경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가 이것조차 의심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진행되면서 하나하나 뭐 얘기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진도 하나도 못 나가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그 해석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10번 하면 10번 다 틀려요.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하고 싶은 말,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쓴 글이지만 이 글을 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르게도 얼마든지 이거를 시간을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 자체는 저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경변증이 정말로 중경이 했는지, 왕숙하가 한 건지, 왕숙하 이후에, 그러니까 왕숙하와 왕숙하의 제자들이 한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기정사실로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뭐냐면은 저는 육경변증에 있어서 이 분류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육경이라는 명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죠. 제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 누구의 손해한 작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는데 그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숙하가 찬차할 당시에 이 찬차라고 하는 것도 후세에 그 이목이 그 저기 뭐야 국가에서 그 교정하는 어떤 그것을 단체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왕숙하가 아니 죄송합니다. 이목이 편집을 했을 당시에 진나라 숙하가 태의령 숙하가 찬차했다는 표기의 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단서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왕숙하가 찬차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요즘 말로 하면 편집이에요. 편집. 예. 그 편집할 당시에 그것은 혹 무엇이 아니겠는가? 이거는 제가 추론한 거죠. 정답이 아니거든요. 경락의 이름을, 경락의 명칭을 탓하겠다. 잠시 의탁 빌려가지고서 증을 구분한 것이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아니 비자를 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것은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육경 변증론은 장준경에 의해서 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장준경이라는 분도 다소 미스테리죠. 예,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글을 이렇게 한나라 중기 때까지 자기 글을 자기가 남기는 예가 없었어요. 예,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어떤 글을 지은 작자와 글이 일체가 되는 것은 수나라 때 이르러서 제병원우론, 예, 그것이 어떠한 작가가 편집해 놓은 글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명확한 거고, 그 이전에 몇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누구 글인지 알 수가 없는 글이에요. 예. 자, 왜냐면은 숙하가 찬차했다고 하는 것은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편집이 뭐죠? 예. 순서를 맞추고 자기 나름대로 올바르게 분류를 해 놓은 거죠. 예. 이거는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목의 그 송본에 명시되어 있는 표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나라 때 그 삼국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마사의 그 진나라를 세웠을 때 잠깐, 예, 전쟁이 난세가 이제 정지된 그 시대가 와요. 그 잠깐입니다. 그때 왕숙하가 이 진나라 때, 예, 태의령 가장 높은 벼슬에 있었죠. 의사로서는. 예, 그때 이제 찬차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후로 외감과 내상의 많은 병증이, 예, 뭐뭐 이유죠? 숙하가 찬차한 이후로, 예, 육경변증에 의해서 찬차한 이후로 외감과 내상의 무수한 병증들, 앞에 제가 설명했죠? 분류학이라고. 육경이라고 하는 분류한 방법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예. 모든 병이 육경변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다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예. 그 입안한 의도가 그 육경변증의 의안을 세운 의도가 우리 한의학 학술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어찌 작은 보탬 뿐이었겠는가. 요거는 맹자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냥 갖다가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전부 다 관용적인 말이에요. 어찌 작은 보탬이었겠는가. 이 의안의 방식이 정말로 놀라운 거죠. 무수한 병증을 6개의 단위에 다 포함시켰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론은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거예요. 비록 그렇다 하나, 자, 이렇게 할 때는 역접이죠. 아, 정말 훌륭하다. 이와 같은 발상 자체는. 근데 제가 말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연한 거예요.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이거는 제가 이제 독단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욕먹을 각오하고 쓴 거예요. 칭찬 들으려고 쓴 게 아닙니다. 왜? 상당히 건방진 얘기예요. 상당히 건방진. 선독, 중경서를 잘 읽었다는 사람을 내가 듣지를 못했다. 미친 말이죠. 저 이한영 저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아니, 중경서에 글이 얼마나 좋은 글이 많은데, 해석하기 좋은 글이 많은데, 이따위 소리를 하느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 읽은 사람이 혹시라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왜 그러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상한론이에요. 중경서는 본래가 한토와 치법을 위해서 증상을 저술한 것이다. 한토와 치법을 위해서, 본래가 한토와 치법을 위해서 증상을 기록했던 것이다.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제 글이에요. 자, 이것은 육경 변증을 위해서 입안한 게 아니다. 중경서는 이 육경에 의한 변증을 한 것이 아니다. 본래가 입안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경 변증으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왜 이한영 노는 육경 변증에 의한 해석학을 취하지 않는가? 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글을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해석학에 있어서 이게 이제 기존적인 해석학이죠. 육경 변증에 의한 해석학. 이렇게 해석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2000년 동안 이와 같은 해석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왜 그렇습니까? 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의 형식. 상한론이 가지고 있는 분류학의 형식이 육경 변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수많은 의사들이, 주석가들이 육경 변증에 의한 해석을 취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글이 있다 보면은 이게 문제점이 너무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의심했던 거예요. 자, 한토와 치법으로서 모든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글이 짜진 거다. 그러면 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도 중경서를 읽다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경 변증은 형식적인 분류 방법을 택해서 해석한 것이라면 저는 상한론 본의, 상한론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에 따라서 해석을 추구한 겁니다. 제가 막 독단적으로 막 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다양한 해석 방법이 상한론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경 변증에 의해서 취해도 됩니다. 다만 그 문제점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저절로 이 제 방식을 이해를 하게 돼요. 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그래서 글을
학교에서도 배웠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도 우리 한의사 사회에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이 형식론을 따라갑니다. 위험하지가 않아요.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비판받기 딱 십상이죠.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기본 골격이다라는 것은 모든 것은 여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 상한론 중경서 독법의 그 한토하론, 그 표리론을 읽어보시면은 정말로 잘 나름대로 제가 잘 쓴 글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자,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글을 돌릴 때, 그런데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한토합법으로 경유하여 해석하지 아니하고, 한토합법으로 경유해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이 육경의 의안을 이렇게 다 따라서 익숙하게 학습을 하고 그것을 밟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했기 때문에 한토합법으로 경유하지 않고 육경의 방법론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형식 논리에 빠져서 답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경서를 잘 읽은 사람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이와 같은 정말로 남한테 욕먹는 그런 소리를 하죠. 여러분, 상한론의 주석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고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잘못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미로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뭐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사람은 이미 거의 8분 능선까지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글 가운데 어떤 글이 문제점이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한문 공부도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사설을 뭐 한 2년은 안 되지만 한 1년 한 5, 6개월 남짓해서 원래는 2년 예상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거의 1년 6개월만 했는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런 것을 했냐면은 제가 생각한 거를 아무런 과정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글들을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설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 있는 주자를 통해 가지고 주자에 물론 저는 좋은 점만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옛날 사람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육경 방법론에 그대로 답습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한다는 거는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 육경이라고 하는 그 분류하는 그 의도를 잊어버리고 대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육경의 명분에, 이것은 명분이죠. 육경이라고 하는 명분에 얽매여서 이에 그 가르치는 바의 증상에서 가르치는 바의 요 증은 뭐냐면 증거죠. 실증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 실체적인 증상에서 증거를 찾지 않고 오히려 차용한 의안에서 그 뜻을 찾게 되었다. 색이라는 거 우리가 중용에서 배웠죠. 후세의
색은 행계를 후세에 유수로 나나니 오불유지라고 공작을 했죠. 색은 그런 뜻이 있어요. 음미한 것을 들춰내는 거. 차용한 안은 뭐죠? 여기는 가르치는 바의 증상은 태양이라는 병은 맥부, 오한, 두통이 아니 맥부 예를 들어서 두통, 신동통, 오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가르치는 증상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석을 그렇게 안 합니다. 차용한 의안이 뭐냐? 경락의 이름이잖아요. 경락의 이름을 차용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락과 경락에 해당되는 장부를 끌어다가 육경변증을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강의 증상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오류인지는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면서 제가 거기에다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것만 이거 제가 중경서 독법할 때 육경변증론에서 첫 번째 육경론에서 했던 말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차용하는 그 의안에 의해 가지고 중경서를 해석을 한 거예요. 증상을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가금도 이렇게 했습니다. 가금도. 가금은 정말 상한론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떠한 전환점을 했지만 더 나쁜 점은 더욱더 황제의 내경과 이와 같은 경락에 이런 것을 차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의심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름이에요, 이름. 명분. 우리는 글을 공부하고 이럴 때 이 이름의 명분에 이름에 의한 개념을 파악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인간이 지금까지 추구하는 어떤 지식을 넓히는 지식 세계에서 이 이름을 통해서 개념을 파악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름을 통해서 개념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방법을 누구든지 따라가지만 이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짐이 되는 거예요. 계지탕은 무슨 약이다. 마왕탕은 발한제다. 이와 같은 개념 논리에 빠져버리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경락 장부와 오행 배속의 가설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 매몰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왜? 육경의 이름이, 육경변증의 이름이 경락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경락 학설만 따라온 게 아니라 경락과 연계된 장부와 거기에 따른 장부만 따라온 게 아니라 오행 배속 관계도 다 같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상한론 해석을 보세요.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은 의존건감도 전부 의존건감은 좋은 글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전부 다 경락학설과 장부와 오행 배속 관계에 의해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치명적으로 상한론을 나쁘게 반이성주의로 몰아간다는 거, 반근거주의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글에 빠져서 해석을 해보세요. 평생 동안 글을 읽어도 내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공자가 그 사이비를 싫어한 것 중에 내가 내 집 앞을 지나가라도 원인을 싫어하는 것은 사이비인데 맹자가 뭐라 하냐면은 그거 됐어요.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해도 들을 게 없다. 그러니까 들춰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학설도 경락과 장부 오행 배속에 대한 학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비난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말하는 전부 다 허구예요, 허구.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한의학이 어렵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허구 속에 빠져 있어서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데에 쇠뇌된 거예요. 허구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를 머릿속에서 억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현실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평생 동안 여러분 공부를 해보세요. 한약 공부를. 예. 사상누각이에요. 왜? 우리는 허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한론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육경이라고 하는 것이 분류의 이름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육경 이름은 차용되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이름만 차용한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내포된 황제 내경에 내포된 뜻까지 전부 다 끌고 왔다는 거예요. 상한론을 해석하는데. 이게 기존의 해석 방법이에요. 대부분이. 중국 사람은 이것을 극복 못합니다. 지금도. 왜? 중국 사람들은 이 상고주의에 아주 뭐랄까 쇠뇌된 거예요. 이게 상고주의는 나쁘게 말하면 또 중화주의예요. 중화주의. 중화주의, 상고주의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현대 중국 그 시진핑 체제여 가지고 더 국뽕이 더 심해졌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국뽕에 쩌드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설을 경락, 장부라든가 오행배속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만약 이런 소리요. 조문에 해석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빌려다가 쓰면 사실로부터 멀어진다. 원래 여기는 도자예요. 거도원이다. 도에서부터 떨어진 게 멀다. 이거는 원래 관용적으로 씁니다. 근데 제가 해석하는데 많이 써요. 이런 내용,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글이 원래 의도한 거, 중경서가 원래 의도하는 본래의 뜻으로부터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우리가 조문을 공부할 때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글이라고 해놓은 거 앞으로도 일주일 내내 강의를 하겠지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한영 씨가 강평본 상한론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을 추구해 나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숙하는 원래 좋은 뜻으로서 경락의 이름뿐만 단지 경락의 이름을 차용을 하고 그 뜻을 차용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본문에 보면은 경락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락과 배속되어지는 근데 중간에 보면은 오행 배속 관계에 의해서 비위를 이렇게 병행해서 쓴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후세 사람들이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경락의 이름만 빌리고 그 경락의 뜻을 빌린 건 아니에요. 경락의 뜻이란 게 뭐죠? 장부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또 장부하고 어떤 조직 간에 병증 간에 오행 배속 관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그 뜻을 후세 사람은 차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후세 사람은 그 이름을 차용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경락설과 배속의 뜻도 차용하게 되었다. 제가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던 거, 아이디어는 장자에 보면은 거여편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이걸 패러디해서 쓴 겁니다. 제 머리에서 절대로 이런 글을 못 씁니다. 전부 여러분들이 그것을 뒤져서 확인해도 저는 이것을 그 장자 거여편에 보면은 패러디해서 쓴 거예요. 고전에서 패러디해서 쓴 겁니다. 자, 이에 말하기를 뭐냐면 조문에 있습니다. 열이 태양 경병에 들어가고 아직 열이 태양 경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열이
방광부병으로 들어간 것도 있다. 자, 열이 태양경으로 들어가서 병이 된 경우도 있고 열이 방광부에 들어가서 생긴 병이 있다라는 말이 후세 주석가들은 이런 말을 그냥 기계적으로 씁니다. 왜?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와 같은 단서들이. 그래서 하루에, 자, 요거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하루 병에 우리가 왜 그 상안에 노출되었을 때, 풍안에 노출되었을 때, 첫날은 태양이 밝고, 도대체 태양이 뭐냐 이거죠. 태양이, 우리 그냥 막연하게 그리면 태양이 밝고 다 아는 내용이죠. 모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이 뭐냐? 태양이 뭐길래 사기를 받느냐? 그러면 이 태양이라고 하는 건 조직이죠, 여러분. 그러려면은, 태양경, 이런 말이 나오죠. 또는 태양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날에는 양명이 사기를 받아들인다. 3일에는 소양이 받아들인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후세 주석가들이 단골 메뉴로 써요. 이게 바로 전경지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이, 자, 이거는 뭐 그냥 주로 많이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는 거죠. 맥이 위로는 자, 풍부에 연해가지고 연하고 또 맥이 또 음기로 따라가서 자, 간에 연결된다. 그래서 태양은 표사를 받아들이고 또 태양은 표를 주관한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소리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게 내경에서 나온 소리예요. 내경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태양은 표사를 받아들이고 그것도 태양은 표증을 주관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전부 다 개인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은 의안이 어찌 단지 후세 사람들의 허물이겠는가? 후세 사람이 이와 같은 해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모두 상한예라고 하는 글과 조문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윗사람이 좋아하면 아랫사람은 더 심하다 그랬어요. 더 심하게 좋아해요. 자, 여러분 중경이 누굽니까? 의성이 아닙니까? 우리 한의학에서 의성이라고 이렇게 떠받들잖아요. 이런 말도 위험한 말이죠. 의성이니까 이 사람의 말은 절대 진리다 이런 뜻이 내포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따위가 감히 중경이 만들어 놓은 글 한 줄 바꿔서는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경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해석들이 여러분 당연히 따라 나오게 되죠. 왜? 상한예라고 하는 글과 조문 중간중간마다 이와 같은 흔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후세의 모든 주석가들은 중경서의 충신들이에요. 아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서 답습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반역자죠. 반역한 사람이에요, 저는. 나는 이것은 중경이 와도 믿지 않는다. 왜? 저는 이거보다 더 높은 어떠한 이성적인 글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저는 휘둘리지 않아요. 저도 20대 때는 이런 글에 빠져들었어요.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심하게 좋아했어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후배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가르치면서 이 문제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안 닿아요. 입으로는 떠들어 대는데 마음속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의심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모든 주석가들은 중경의 충신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반역자죠. 예. 나는 주어진 그 조건을 따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제 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해석을 하고 새롭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중경이 가지고 있는 해석학 중에 제 해석도 일부라는 거. 제가 별나서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중경서 가운데에 중경서에 상당히 많이 오해되는 소지가 있는 가운데에 이 시각으로 보면은 이한영 씨가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시각이었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또 강의가 길어지면 또 여러분도 좀 지겹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바로 마치고 바로 다음 장을 강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